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캄보디아 범죄 사태 해결을 위해서 오늘 정보 합동 대응팀이 캄보디아로 파견된다고 합니다. 지난 월요일에 모두바흐렌에서 제가 우리 경찰과 외교당국, 국정원 등이 합동으로 이 문제를 대응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정부가 신속한 조치를 취해서 다행입니다. 특히 국정원이 원래 이런 일들을 해결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들을 해왔고 또 해야 하는데 최근 들어 국정원의 역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국정원이 어디로 갔는가?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개혁을 한 것이지만 이러한 우리 교민들도 그리고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제적인 범죄 사건에 있어서 국정원의 정보력이 매우 기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국정원이 역량이 지금 많이 저하되어 있는 게 아닌가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하고 국정원 IR을 비롯해서 여러 정보력을 다시 보양시킬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외교부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이번 일을 계기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재국 현장에서 우리 국민들이 겪는 실태를 방관하고 안이하게 대처해왔던 그 태도에 대해서 이번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외국에 나가서 영사나 이렇게 대사관에 어떤 여러 가지 문의를 한다든지 했을 때 상당히 권위적이고 그리고 의전에만 집중하는 태도들을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 과연 그들이 기민하게 대처하고 있는가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문화산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우리 산업들이 방산도 그렇고 산업들이 해외에서 마케팅 영업을 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코트라가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외교부도 그 역할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전에만 집중하고 있고 이런 안이한 태도, 권위적 태도에 아직도 계속 이렇게 처해 있는 이런 외교부의 태도에 대해서 일대 점검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리고 해외 공간 파견 공직자들의 태도에 대해서도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공간에 파견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공직자의 1시간은 5,200만 국민의 시간이다라는 이재명 대통령 얘기처럼 국민 주권 정부에서는 공직자들이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본분을 다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캄보디아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게 지금 보면 골든 트라이앵글 지대에서 이 국제범죄 조직단들이 거기에서 단속을 피해서 캄보디아로 흘러내려온 정황들이 보이고 이렇게 국제범죄 조직, 어떻게 보면 국제마피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국제범죄를 상대로 일반적인 경찰력의 파견만으로 이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겠는가 이런 의문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군사적 조치를 언급을 했었던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난 1월에 중국 배우 왕싱이 태국에서 납치되어서 미얀마로 끌려갔다가 사흘 만에 구조된 적이 있습니다. 이후에 중국, 태국, 미얀마 당국이 국제 공조를 통해서 사기 작업장을 단속하고 외국인 수천 명을 구출한 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태국은 중국계 온라인 사기 조직 근거지로 꼽히는 미얀마 국경 도시 5곳에 대한 전기, 인터넷, 연료 공급 중단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잠시 소강 상태에 처했습니다만 위성 인터넷으로 옮겨가서 다시 활약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그렇다면 결국 이러한 범죄 조직을 어떻게 규정해야 할 것인가 단순히 캄보디아 내부의 그냥 외국인 범죄 조직인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제범죄 마피아로 규정해야 한다. 그리고 소말리아 해적과 유사한 일종의 산적 같은 이런 범죄 조직으로 규정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캄보디아에서 이 부분을 제대로 책임지고 해결해야 되지만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캄보디아 경찰과 공직자들의 어떤 결탁, 부패 의혹까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캄보디아를 단속하고 토벌한다고 해도 또 어떤 풍선 효과로 인해서 인근의 동남아, 태국 등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혹여 이러한 범죄자들이 다시 또 우리나라로 흘러들어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모든
이번에 외교 당국에서는 이번에 우리가 중국인 무비자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고 결정해 왔던 그런 정책들이지만 이 부분도 추이를 지켜보면서 불법 체류자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우리가 점검하고 필요하면 문제가 있다 생각되면 제거할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기서 보면 대부분 국제 마피아들이 중국인 출신입니다. 지난번에도 중국에서 전 세계를 뛰어서 범죄자들을 소환했다고 합니다. 중국은 마약 범죄는 대부분 사형이 집행될 정도로 굉장히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보니 그런 중국 마피아들이 이런 동남아 특히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중국과 매우 친중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캄보디아로 흘러 들어와서 암약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저는 외교 당국에서 캄보디아뿐만이 아니라 중국에 대해서도 요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국 범죄자들을 송환을 하고 책임지고 이 부분을 같이 함께 단속하도록 얘기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제 중국 상무부에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 취한 해사물류조선법 301조, 무역법 301조 조사 조치에 대응해서 하나오션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잠시 휴전 상태였지만 지난달부터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 그리고 미국의 100% 추가 관세 부과 등 힘겨루기가 재개되면서 반도체 등 우리 산업계에도 악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마스가의 불똥이 튄 경향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미국은 책임지고 이런 마스가 협상 마무리해 주셔야 합니다. 한국이 관세 협상을 비롯해서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여러 가지 문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만큼 미국의 현재 어려운 군함을 비롯해서 해군의 전세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한국 조선업의 도움을 받고 싶거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미국이 책임지고 적어도 한국과의 관세 협상을 한국의 요구를 감안하면서 빨리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경제부총리는 IMF 총회로 인해서 오늘 미국으로 떠나셨고 또 산자우 장관, 통상교섭본부장,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내일 관세 협상을 위해서 미국으로 떠나십니다. 잘 이번에는 좀 마무리 되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국이 이런 와중에 상당한 협조를 하고 있는 만큼 한국의 입장을 최대한 감안하셔야 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또한 반도체 산업의 필수 자원인 히토류가 무기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도 장기적으로 양국 자원 전쟁에 대비한 전략적 대응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중국이 히토류 생산량 현재 전 세계 생산량의 70%, 정제 가공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 공급망 찾고 또한 실제 신규 공급망을 발굴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장기적 관점에서 몽골, 베트남 등 아시아와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에서 대체 공급망 개발을 해야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하고 같이 함께 공동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만 모건 스탠리는 한국 증시가 슈퍼사이클에 접어들었다 하면서 목표 지수를 3,800포인트로 상향을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선진화 정책 그리고 경제 성장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 방향들이 조금씩 빛을 보기 시작하는 이 시점에 대적 요인으로 성장 동력이 꺼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정책 뒷받침이 필요하며 저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 성공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